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식민통치 중심지로의 재편과 경성부의 위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며 파행적 도시화와 도시 공간의 민족별 분리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의 독립운동을 인지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의 경성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도시 경성. 오늘 수업에서는 식민통치체제와 경성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2차 시에는 파행적 도시화와 공간의 이원화에 관해 학습하며 3차 시 독립운동의 중심 경성, 4차 시 식민지 상공업의 성장, 5차 시 경성의 근대적 풍경의 순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끝으로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식민통치체제와 경성.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일제강점구 강점 후 서울의 식민지 도시로의 재편을 설명할 수 있다. 일제의 서울에 대한 주의 격화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복궁 근정전 앞에 휘날리고 있는 일본 국기의 모습입니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이 되었으며 태극기 대신 일본 국기가 이 땅에 휘날렸습니다. 한국인의 국적 또한 한국, 코리아가 아니라 일본 저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왕이 정사를 보던 경복궁 근정전 앞에 일본의 국기가 걸려 있는 장면은 이제 일본의 시대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강점 후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조선 총독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민지 편입 후 서울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1910년 설치된 조선 총독부는 같은 해 9월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며 수도였던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일제는 강점 직후 1910년 8월 29일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 달여 후인 9월 30일에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고 전국을 식민지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518년 동안 조선 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수도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박탈하고 경기도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경성부를 일본어로 게이조라고 불렀습니다. 관할구역 또한 대폭 축소해서 도성 안과 도성 밖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한성부 시절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던 서울의 면적이 6분의 1 정도인 36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 1936년에 134제곱킬로미터로 늘렸지만 예전의 면적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914년에 경기도 내의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새로 정했습니다. 경기도 소속이었던 경성부의 행정구역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구역 제도가 폐지되었고 186개의 동과 정이라는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북촌 지역의 동명은 동으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남촌 지역의 동명은 정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북촌에 있었던 효자동 사직동과 같은 곳은 경성부 효자동 사직동으로, 남촌에 있었던 충무로는 혼맛지로, 충정로는 닭개조의 조로, 그 다음에 명동은 메이지초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때 닭개조에는 개항 후
조선에 부임했던 일본 공사로서 일본의 조선 침략의 기반을 닦았던 인물이고 메이지는 일본 천황의 이름입니다. 일제가 서울의 지위를 이렇게 격화시키고 구역을 축소시킨 것은 조선인들이 품고 있는 조선 왕조와 수도 한성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없애고 대한제국 한성 부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 정서를 지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고 경기도의 산하의 일개 도시로 편입되었지만 서울은 식민지 통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경성은 조선의 전통적 문화가 파괴되고 그 자리에 식민 통치의 상징물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질적이고 파행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민족적 분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서울 주민들은 만세운동과 의열항쟁을 통해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일제의 수탈이 심화되었지만 경성은 인구가 증가하고 식민지 상공업이 성장했으며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고 근대적 문명이기가 사용되면서 생활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은 독립적 위상을 상실하고 명칭과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전통문화 파괴와 파행적 도시화, 수탈과 차별 등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압제 아래서도 서울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식민지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